자, 이제 오늘 기후단원 두 번째 강수죠. 자, 우리 앞선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기온에서의 출제 원리, 맥퀸의 지리적 기후 구분, 그리고 최하늘 평균 기온과 연교차와 연평균 기온의 상관관계. 근데 그 상관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최하늘 기온이더라. 그래서 혹시 그 상관관계가 깨지는 것은 최하늘 기온이 너무 여름 기온이 높거나 또는 낮아서 나타난다. 그게 출제자의 원리죠, 여러분들. 자, 강수도 원리가 있을까요? 네, 강수도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온과 강수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한국지리 파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킬러 주제 3개를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온과 강수 아니겠어요? 만점, 1등급을 받기 위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킬러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시간 강수 들어갈게요. 역시 원리를 알면 수능이 보인다. 좀 이제 표현이 좀 멋있게 표현하려고 좀 했는데,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뭐라고 표현하나, 그냥. 입에 발린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학생들은 뭐, 마음에 와닿지 않는 표현? 근데 내용을 들으면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알았지?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강수 원리를 알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몇 개 기본적으로 암기는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최다우지가 어디냐라고 하면 거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교재에 이 지도에 이제 숫자가 지역별 강수량이 써져 있는데 그 숫자를 한번 잠깐 보면은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어디냐? 거제도라는 곳이에요. 거제도. 그래서 우리 거제도 얼마냐? 2007. 거제도는 강수량이, 연강수량이 2007mm라는 것을 숫자를 또 반드시 외워야 돼. 알았지? 숫자를. 그래서 거제도 2007.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오는 곳이 어디냐? 제주도인데 제주도에 제주시가 아니라 밑에 있는 서귀포예요. 서귀포. 그래서 제주도에 서귀포 1923mm.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오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대관령이라는 곳이에요. 대관령. 대관령 1898. 대관령 1898. 1898, 뭐 1900 해도 상관없겠죠, 안 그래? 거제도는 2000. 그럼 이제 여기 중간쯤 되겠죠? 1900 얼마 정도? 뭐 숫자를 정확히 외우라는 게 아니고 거제도 2000 이상. 자, 그다음에 대관령 1900 정도. 그럼 제주도의 서귀포는 그 중간.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주로 남한 쪽에 많이 있잖아. 근데 강수량 적은 지역, 가장 강수량 적은 지역은 저 북한의 함경도 지방이에요. 함경도 지방인데 여기 뭐 청진 622, 뭐 해산 591,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뭐 청진, 해산 누가 더 많아요? 그거보다는 함경도 일대, 함경도 해안. 우리가 흔히들 요 함경도 요쪽 해안가 일대를 관북해안이라고 그래요. 관북해안.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비가 적게 오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관북해안 지역인데 여기 얼마냐? 한 600mm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600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숫자는 외워두세요. 알았지? 관북해안 함경도 일대가 600. 최다우지는 거제도 2007. 제주도의 서귀포 1930. 그 다음에 대관령 1898. 알았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외워두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이제 요 정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리대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비가 내리는 유형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지형성 강수예요. 그럼 지형성 강수라는 게 뭐냐? 이렇게 판판한 평야지대가 있고, 이런 높은 산이 있어요. 근데 바람이 저 왼쪽, 서쪽에서 분당 한번 해볼게. 서쪽에서 바람이 싹 불면은 바람이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겠죠.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가겠죠. 산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 올라가면서 좀 복잡하네. 바람이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온도가 떨어지니까 수증기가 응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첫 번째 원리가 이제 바로 이런 지형적 강수에 따른 원리거든. 이제 우리가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기 서해 바다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게 서해 바다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 쪽이 낮고 완만한 평야지대가 많죠?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높고 험해지는 산지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제 오른쪽은 이제 뭐가 되겠어? 동해 바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자, 서해에서 습기를 가진 공기가 이렇게 평야지대를 지나가잖아. 이 평야지대를 지나갈 때는 공기가 상승하지 않죠.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응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평야지대는 비가 적게오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소우지가 된다 이 얘기야. 소우지. 반면에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는 곳 있죠. 여기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수증기가 응결해서 비가 내리겠죠.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바지라는 말을 써요. 이 바람바지 지역은 뭐가 되냐? 비가 많이 오는 다우지가 된다 이 얘기예요. 다우지. 반면에 공기가 내려가는 쪽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반대편 바람의지라고 그러죠. 안 그래? 그게 바람의지 지역은 다시 수증기를 다 잃어버리고 비를 다 뿌리고 반대편 점점 공기가 따뜻해지니까 내려갈수록 공기가 기온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수증기가 응결하지 않겠죠. 그럼 비가 안 오겠죠. 소우지가 된다. 지금 이 그림이 이제 바로 내가 여기다 그려놓은 게 바로 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지형성 강수란 얘기야. 그럼 우리나라는 있잖아. 이제 그 비를 뿌리겠지.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봐. 해안가보다는 내륙 쪽에 비가 많이 온다 이 얘기야. 그 우리나라 첫 번째 원리. 우리나라는 해안 쪽보다는 내륙 쪽에 강수량이 많다. 쉽게 말하면 정확히 대하면 내륙 쪽이 어디냐? 바람바지. 사실 이 내륙이라는 표현보다도 바람바지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온다. 그럼 우리나라 이제 지도가 저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 주요 지형들, 주요 높은 산맥들을 말하겠지. 산맥들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주요 산맥들이 뭐야 이거 함경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또 무슨 산맥? 소백산맥. 근데 여러분들 여기 산맥 좀 하나 이상한 게 있어. 요 소백산맥 끝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만 요 남해안 일대 지역이 산맥이에요. 남해안은 해안가거든. 해안까지만 산맥이에요. 남해안 지역은 이렇게 해안가가 판판하지 않아요.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 남해안 지역은 바로 해안가가 뭐예요? 높은 산지야. 그러니까 바로 올라오자마자 공기가 상승해서 비를 뿌리는 거죠. 남해안 지역은 해안까지만 바람바지 지역이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내륙에 바람바지 아니면 그냥 해안까지만 바람바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주도가 뭐야? 한라산이라는 산지잖아. 그러니까 제주도도 해안까지 섬이니까 해안가일 거 아니야. 그렇지만 산 자체야. 그러니까 제주도도 바람바지인 거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언제냐? 여름이라는 거 알고 있고 여름에는 어느 쪽 계열 바람이냐? 남쪽 바람이죠. 저 북쪽에 저 만주나 시베리아 쪽에 육지 쪽에서 바람 불면 습기를 가지고 있는 공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에서 오는 공기가 습기를 많이 갖고 있겠지. 왜? 남쪽이 태평양 쪽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남쪽에서 바람 부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부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남풍 계열 중에서도 남서풍 계열이에요. 남서풍.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이와 같이 불어오는 거예요. 남서쪽에서 이렇게 불어. 그럼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일단 해안가 평야지대는 비가 많이 와 적게 와. 적게 오죠. 여기는 비가 적게 오는 거야 이렇게. 비가 적게 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부딪히는 바람바지 지역이 있죠. 바람바지 지역이 주로 어느 쪽이야? 내륙 쪽에 있죠. 그 내륙 쪽에 해당하는 이쪽 지역. 아니면 이쪽 지역. 아니면 여기 해안가 지역. 아니면 어디야? 여기 제주도 지역. 여긴 다우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소우지인 지역 중에 자 바람이 넘어 내려가잖아. 넘어 내려가는 바람 의지 지역도 비가 적게 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넘어 내려가는 의지 지역이 남서풍 불었을 때 소백산맥 넘어가네요. 여기 비가 적게 오는 소우지가 되겠고. 자, 낭린산맥 넘어가나요? 함경도 일대 지역이 비가 적게 오는 소우지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나라 다우지하고 소우지가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데는 소우지고 파란색으로 빗금친 곳은 다우지인데 주로 이 원리에 따라 얘기한 거 아니겠어?
그럼 이제, 자, 우리가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첫 번째 원리. 자, 우리나라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다우지. 다우지는 어디냐? 바람에 직접 받는 바람 바지 지역이죠. 근데 이 바람 바지 지역은 주로 내륙 쪽에도 있지만 또는 어디야? 해안가 지역도 있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 바람 바지지만 해안가 바람 바지 지역에서 비가 오는 지역이 어디냐? 그게 바로 남해안 지역이야, 남해안. 또 어디야? 제주도. 이렇게. 요건 이제 한강 유역이거나 아니면 저 북한의 청천강 중상류 지역이죠, 이렇게. 그 여긴 요 내륙 지역은 하천의 어느 지역이야? 중류나 상류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온다. 이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요게 우리 원리지. 그럼 소우지는 어디입니까? 자, 두 번째. 소우지. 소우지는 어디냐? 바로 해안가 평야지요. 평야지대. 또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바람의지지역. 그럼 이 평야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하냐? 서해안 일대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남한의 서해안도 있고 북한의 서해안도 있고. 자, 바람의지지역 어디냐? 바로 이제 저기 분지로 둘러싸인 지역. 바람의지지역.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경상북도 지역이거나 아니면 저기 북한의 함경도 일대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에 따라서 다우지, 소우지를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여름에 주로 비가 오지 않니? 근데 여름에 주로 비가 많이 오는데 어디가 많이 와? 내륙에 많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름 강수 집중률이라는 게 있죠. 여름 강수 집중률. 우리나라는 이렇게 내륙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습기를 가진 공기가 오는 계절이 어느 계절이야? 여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수는 여름에 집중하잖아. 근데 그 하필이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어디냐? 이 내륙 쪽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해안가 바닷가 쪽이에요? 아니면 내륙 쪽이에요? 내륙 쪽이다. 그래서 이렇게 원리가 두 개 딱 나오는 거야. 이 원리 두 개 갖고 이제 강수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 싹 다 지우고 나면은, 칠판에 이렇게 써놨지만, 이거 여러분 또 내가 지울게. 알았지? 지우고, 뭐 글씨를 내가 또 예쁘게 못 써가지고 지금 지워버린 거야. 알았지? 그러나 교과서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보고 있는 교재에 다 쓰여져 있단 말이야. 자, 강수에서 첫 번째, 여름 강수 집중률.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볼게. 자, 다시 한번 쓸게. 여름 강수 집중률. 아까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특히 해안 쪽보다는 내륙 쪽에 비가 많이 와. 그럼 여름에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해안이에요? 내륙이에요? 내륙이 더 높아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원리 중에 하나죠. 안 그래? 여름의 강수 집중률은 해안보다는 내륙이 더 높아요. 그럼 예를 들어 어느 해안가 지역의 강수량을 100으로 봤어요. 어느 해안 지역의 강수량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100으로 봤고, 자, 어느 내륙 지역의 강수량을 총합을 100으로 봤어요. 근데 여름에 강수가 집중하는 비율이 해안가는 낮은데 내륙은 매우 높다 이 얘기죠.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빗금친 게 바로 뭐냐? 여름의 강수 집중률이에요. 여름 집중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느 지역의 강수량을 100으로 봤을 때 여름에 집중하는 비율이 낮은 곳은 해안가고 어느 지역의 강수량을 100으로 봤을 때 여름에 집중하는 비율이 높은 곳은 내륙인데 비라는 게 여름에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 나머지 계절, 봄, 가을, 겨울이 있잖아. 그럼 나머지 세 개 계절 한번 쭉쭉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머지 세 개 계절 쭉쭉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 나머지 세 개 계절 중에 하나는 어느 계절이겠어? 겨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름의 강수 비율이 높을수록 나머지 세 개 계절, 특히 겨울 비중 낮지만 여름의 강수 비율이 낮을수록 나머지 세 개 계절에 해당하는 겨울의 비율은 높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뭐라 쓰냐면 겨울 강수 집중률 어떻습니까? 딱 보면 어디가 더 높겠어? 겨울 강수 집중률은 해안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해안과 내륙을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높아요? 해안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거를 보면 이걸 유추할 수 있잖아. 안 그래? 우리 아까 지형성 강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여름 강수 집중률은 내륙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럼 고로 반대로 얘기하면 있잖아. 겨울 집중률은 어디가 더 높아? 해안이 더 높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 여기 써 있는 거냐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름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이 내륙 지역이 어디냐? 그게 바로 이제 한강 유역이다. 그래서 뭐 서울이다, 뭐 이렇게 철원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한강 유역이 뭐 우리나라 전체 여름 집중률에 뭐 이 지역은 여름 집중률이 한 66% 된다. 뭐 이런 그림까지 있어. 뭐 내가 여기다 써놓긴 써놨어 여기 65%라고 이렇게.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겨울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겨울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요쪽 지역 해안가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우리 해안가에도 저 섬, 또 먼 바다의 섬일수록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지? 그러니까 이제 요 해안가 어디입니까? 여기 울릉도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울릉도가 여름의 집중률이 매우 낮더라. 오히려 겨울 집중률이 우리나라 다른 지역보다 높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울릉도가 가장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 라고 여기 이제 쓰여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제 칠판에 쓴 이 글씨가 저기 다 써 있는 건데 내가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칠판에 또 한 번 쓰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름 집중률이 높고 낮은 것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하는데, 자, 순서대로 배열할 때 어떤 학생들은 지역을 막 외워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잖아. 해안 지역과 내륙을 서로 비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름 집중률은 무조건 내륙 지역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 적은 지역 상관없잖아, 그건. 그리고 겨울 집중률은 무조건 해안가가 높은데 해안가 중에서도 어디? 섬에 해당하는 제주도. 또 똑같은 섬이라도 훨씬 넓고 큰 바다가 있는 울릉도가 가장 겨울 집중률이 높다. 이 얘기지. 참고로 울릉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겨울 집중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 울릉도도 있잖아. 실제 강수량은 겨울 강수량보다는 여름 강수량이 많은 거예요. 울릉도도 지금 여기 봐봐. 전체 강수량을 100으로 봤을 때 여름에 내리는 비율이 겨울에 내리는 비율보다는 강수량 자체는 더 많은 거야. 써있죠,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이 울릉도라고 해서 울릉도가 겨울 강수량이 나머지 개들에 비해서 가장 많다는 게 아니야. 울릉도 또한 여름 강수량이 가장 많아요. 알았지? 다만 겨울 집중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을 뿐이지.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첫 번째 1번 끝났죠?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한번 가볼게요. 요 그림 한번 잠깐 볼게. 뭐 두 번째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지. 이거 잘 봐봐. 해안가가 높은 건 겨울 집중률. 내륙 쪽 특히 한강유역이 높은 건 뭐야? 여름 집중률. 이거야. 시험은 해안가냐 내륙이냐 해서 비교하는 거지. 이거. 자, 그럼 이제 1번 저거 했고 2번 다우지냐 소우지냐. 우리 다우지냐 소우지냐 이거 갖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이 여름 집중률 얘기 끝냈으니까 요거 이제 2번은 요 위에다가 요거 지워서 할게. 요거 지워서. 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이제 연 강수량이 있는데 이 연 강수량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강수량 많은 지역 뭐라고 그래? 다우지라고 그러고 강수량 적은 지역을 뭐라고 그래? 소우지라고 하겠지. 근데 기준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디부터가 다우지고 어디가 소우지냐? 대한민국 평균 강수량보다 많으면 다우지고 평균 강수량보다 적으면 소우지겠지. 여기 내가 이제 우리나라는 1260mm가 우리나라 평균값이기 때문에 얘보다 많으면 다우지고 얘보다 적으면 소우지라고 하는데 그 연강수량의 기준값이 우리는 얼마로 보면 되겠냐? 간단하게 그냥 1200mm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1200mm보다 많으면 다우지고 이거보다 적으면 소우지다라고 기준을 잡으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다우지부터 할게. 다우지 어디냐? 여기 써 있잖아. 뭐 화면상으로 글씨가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뭐 화면상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재에 그대로 써 있잖아. 가장 많은 거 어디라고 써? 아까 외우라고 했던 거. 거제도 2007. 그 다음에 제주도의 서귀포 1930. 그 다음 어디? 대관령. 아까 많은 거 내가 3개는 숫자까지 외우라고 하지 않았니? 대관령 1898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 비가 많이 오는 다우지 어디냐? 어디 가장 많습니까? 제가 가장 많아요. 그럼 제가 어디입니까? 거제도, 제주도, 서귀포. 거제, 제주의 서귀포.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거야.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대관령, 여기 대관령. 세 번째로 많은 게 어디입니까? 남해안, 제대한 남자 하면 되겠지, 안 그래? 제대남. 다만 제가 거제도, 제주도의 서귀포. 누가 더 많어? 거제도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제주도의 서귀포가 많은 거지. 제대남. 그 다음 어디입니까? 강릉. 그래서 원산. 강원도 동쪽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강릉. 그래서 원산. 강릉원. 제대한 남자 강릉원. 그 다음에 서울 청년. 여기 써 있어. 제대한 남자 강릉원 서울 청년. 뭐 말이 좀 안 되긴 하지만 야 제대남 강릉원 서울 청년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럼 제대한 남자 강릉원 서울 청년. 이 청년이 어디입니까? 청천강 중상류지역. 서울은 한강 중상류지역. 아까 우리 비가 많이 오는 내륙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 중상류지역이잖아. 중부지방의 중상류, 한강유역, 서울 쪽. 북한지방의 중상류, 청천강유역, 북한 쪽, 이거. 이 우리나라 다우지 순서야. 다우지도 좀 더 많은 것과 좀 더 적은 지역을 비교해야 되거든? 제대남, 강릉원, 서울 청년. 거제도와 제주도의 서귀포. 대관령. 남해안. 강릉, 원산. 서울, 한강유역. 그 다음에 청천강유역. 그거 외우는 거야, 다우지. 써있고 암기하는 거. 제대남, 강릉원, 서울 청년. 이렇게 외우자 이거야. 그럼 다우지 끝. 다만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니까 이 지역 중에 북한 지역이 있죠? 북한 지역이 어디야? 여기 원산과 청천강 유역 아니겠어? 그럼 북한에서 가장 비 많이 오는 최다우지는 어디겠어? 원산이죠, 원산. 북한 지역 내에서는 원산이 최다우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우지 한번 해볼게. 소우지. 자, 어디라고 써? 해안가 지역 아니면 바람 의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여기에 가장 이제 우리가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 함경도나 관서해안이나 낙동강 유역이나 서해안이나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소우지도 좀 더 많은 지역, 더 적은 지역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서경북, 관서함 하면 돼. 서경북, 관서함. 그럼 소우지를 여기다 쓰면은 소우지 여기 뭐냐? 경북, 관서, 함. 가장 적은 지역 함. 뭐 굳이 한다면 여기 함. 요거 서가 어디입니까? 서해안. 경북의 어느 지역입니까? 경상북도. 안 그래? 낙동강 유역. 대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 낙동강 유역. 대구 포함된 거지. 관서해안. 이거 북한의 서해안이죠. 북한의 서해안이야. 요거 함경도. 관북지방이죠. 관북. 그래서 우리가 소우지, 서경북, 관서함. 그럼 서경북, 관서함 뭐 글씨로 막 외우려니까 답답하죠. 에이씨, 밑에가 좀 약간 헷갈리긴 해. 이거 지울게. 이거 다 알지? 썼죠, 이제. 자, 내가 왜 그러냐면 요거 그림을 한번 그리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우리나라 남서쪽 바람 분다고 그랬잖아. 남서쪽 바람이 싹 부는데 넘어갔잖아, 여기 넘어갔잖아. 남서쪽 바람이 부는데 넘어갔잖아. 해안가는 비가 안 온다고 그랬죠? 해안가. 서해안, 경북. 서해안, 함경도. 서경북, 관서함. 소우지 끝. 누가 가장 적어요? 그 다음 누가 적어요? 그 다음 누가 적어? 그 다음 얘가 이렇게. 그나마 소우지 중에서 비가 좀 오는 곳이 남한 지역의 서해안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우지, 소우지
제대남, 강릉원, 서울청년. 그 다음에 서경북, 관서암. 딱 외우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가 뭐냐? 겨울 강수량이죠. 겨울 강수량. 겨울 강수량 어떻게 외웁니까? 우리 겨울은 언제 말하냐면 12월에서 2월달, 12월에서 2월달 사이에 강수량이고, 여러분 여기 강수라는 단어가 있잖아. 요 강수라는 단어는 비와 플러스 눈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내리는 비와 눈을 다 합쳤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겨울 강수량, 아까도 이런 얘기 했죠. 여러분 우리나라 겨울에 집중률 높은 것이 어디예요? 아무래도 해안가죠. 안 그래? 해안가.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바닷가 쪽 해안가에 겨울 강수량이 많아요. 그 겨울 강수량이 많은 곳은 주로 해안가, 바닷가, 섬 쪽이거든. 그럼 우리나라에서 겨울 강수량이 많은 곳을 자 얘기하라고 하면 어디냐? 나는 울, 제동이, 호남 이렇게 합니다. 울, 제, 동, 이, 호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 우리 제동이가 호남이다. 우리 제동이가 호남이다. 우리 제동이가 뭐 빨리 해서 그러세. 우리 제동이가 호남이다. 혹시 뭐 김제동이라는 연예인 알고 있죠? 뭐 호남형은 아니지만 호남이라고 할게. 우리 제동이가 호남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제동이가 호남이다. 그럼 이게 울 제동이 호남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이게 울릉도는 울은 울릉도가 될 거고 제는 제주도가 되지 않겠니? 문제는 동해안 일이에요. 어디 동해안이냐? 강원도 동해안을 말해요. 강원도 동해안. 그럼 동해안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얘는 경상도 동해안이야. 경상도 동해안. 아이씨. 그리고 호남 지방은 어디냐? 호남은 해안가 지역과 더불어 플러스 내륙 지역도 겨울 강수량 많아요. 겨울 강수량 순서 울, 제동이, 호남. 울 1등. 울, 제, 동, 이, 호남. 요 순서란 얘기야. 쉽게 외워지겠죠? 다우지 어디예요? 제대남, 강릉원, 서울청년. 그 다음에 소우지 어디겠어요? 서경북, 관서암. 그럼 이제 겨울 강수량은 울, 제동이, 호남. 울, 제동이, 호남. 그럼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네 번째는 연강설량을 말합니다. 연강설량. 여러분 눈이죠, 눈. 이거 순수하게 눈이야. 눈이 쌓인 양, 적설량이라고도 하죠. 적설량.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이제 뭐 오해가 아니라 원래 그렇죠. 겨울 강수량이 많은 곳이 연 강설량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겨울 강수량에 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겨울 강수량이 많은 곳일수록 뭐가 되겠어? 눈이 많이 쌓이겠죠. 근데 이게 많은 곳이 이게 되겠지만 똑같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눈이 쌓인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날씨가 좀 추워서 눈이 쌓여야 되잖아. 아무리 겨울 강수량이 많다 할지라도 날씨가 따뜻하면 눈이 다 녹아버리지 않겠니? 그럼 적설량이 적겠죠. 겨울 강수량이 많아도 적설량은 적은 지역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눈이 쌓이려면 어느 정도 날씨가 추워져야 되니까 이 연강설량은 일단 눈이 많이 오는 겨울 강수량 지역, 많은 지역, 울, 제, 동, 이, 호남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추워야지만 쌓인다고 했으니까 이 지역 중에 이 5개 겨울 강수량이 많은 지역 중에 좀 따뜻한 지역은 눈이 잘 안 쌓이겠죠. 그럼 적설량이 좀 줄어들겠죠. 그럼 걔는 빼면 되겠지. 그럼 한번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게. 지도로 확인하기가 좀 그러네. 좀 그래요.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내가.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이따가 한번 해보자. 여기 제주도겠죠. 여기 뭐예요? 울릉도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겨울 강수량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겨울 강수량은 어디가 많습니까? 여기 울릉도 1등, 제주도 2등. 안 그래? 그 다음에 강원도 동해안 3등, 경상도 동해안
4등, 호남지방 5등. 이게 겨울 강수량이야. 울릉도, 제주도, 동해안 1, 동해안 2, 호남지방. 근데 적설량은 어디가 쌓입니까? 자, 이게 많더라도 날씨가 따뜻하면 적설량이 줄겠죠. 그럼 여러분 저기 1, 2, 3, 4, 5 중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어디예요? 제주도잖아. 제주도는 겨울 강수량이 많지만 실제로 눈이 많이 두껍게 쌓이진 않아요. 뭐 여러분 괜히 뭐 제주도 한라산 갔을 때 뭐 겨울에 갔더니 눈에 푹푹 빠지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제주도 전체의 평균값을 따지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던 개인적 경험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적설량 하면은 이 적설량은 날씨가 어느 정도 추워야 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겨울 강수량이 많은 지역 중에 날씨가 가장 따뜻한 제주도는 적설량이 많지 않은 걸로 빼버린다는 얘기야. 빼버린다. 그러니까 제주도 빠진다. 제주도 빠지네. 얘 빠지네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다음 중에 자, 이 중에서 가장 날씨가 좀 뭐한 것도 나머지 제주도를 뺀 나머지 4개 지역 중에 따뜻한 지역. 여러분 그거 기억나지? 이거 어디야? 남해안 기후구. 남해안 기후구 이렇게 포항까지 쓰고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 동해안 두 번째가 빠지네. 요게 또 빠지네. 동해안 두 번째. 동해안 두 번째가 빠지니까 얘가 빠지네.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적설량이 많은 건 울, 제동이, 호남 중에서 제주도 빼고 경상도, 동해안 빼고 나니까 울릉도, 강원도, 동해안, 호남 지방 이렇게 적설량이 나오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3번과 4번의 상관관계는 기온 상태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 앞선 시간에 우리가 맥퀸의 지리적 기후 구분 했잖아. 겨울 기온 판단하는 거. 그때 저거 적용하면 되는 거지. 남해안 기후구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빼버리면 눈이 많이 안 쌓이니까 눈 많이 쌓이는 곳은 1번, 3번, 5번. 요게 순서대로 배열되는구나. 이해되셨죠? 혹시 기온을 안 들으신 분들은 요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 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이거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이거 단순 암기 아니에요? 단순 암기. 단순 암기지만 지도상의 위치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색깔 칠해가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원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름 강수 집중률. 왜 원리가 나왔는지 알겠죠? 앞선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앞선 시간이 아니라 앞에 부분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수량 몇 개 외우라는 건 처음에 내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우지, 소우지 한번 볼까? 자, 비가 많이 오는 다우지 어딥니까? 자, 저기더라. 저기 어디예요? 거제도, 제주도의 서귀포. 그 다음에 어딥니까? 바로 대관령, 남해안. 그 다음에 강릉, 원, 서울, 청천강 유역. 사실 참고로 여기 대관령은 1898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릉도가 중간값이야. 다우지. 그럼 울릉도는 뭐예요? 울릉도는 우리가 다우지도 아니고 소우지도 안 나왔으니까 중간이죠. 그 여러분들이 모르는 대부분의 지역이 중간 지역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만약에 대전의 강수량 얼마예요? 여기 없잖아. 여기도 없잖아. 그럼 뭐야? 중간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소우지, 서경북, 관서항, 서해안, 경상북도, 그 다음에 관서해안, 그 다음에 함경도. 서경북, 관서항. 자, 여기다 내가 산맥 다시 한번 그리면은, 자, 여기 낭림산맥, 태백산맥, 그 다음에 소백산맥이, 산맥이 이렇게, 남해안에는 이렇게 산맥이 있다고 그랬죠? 자, 제주도도 뭐야? 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소우지가 해당하는 곳이 해안가 평야지대. 여기, 소우지. 여기, 소우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경상북도, 함경도, 소우지. 바람바지 지역. 여기. 그럼 여기 동해안인데, 여기는 이렇게 바람바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우지, 소우지를 구분하더라. 아셨죠? 자, 그래서 저거 화면에 나온 거, 요거 교재에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거 다 열심히 외우면 돼. 다만 연습하라고 옆에 백지도에다가 색깔 칠하라고. 자, 예시로 저걸 집어넣고 계속 연습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겨울 강수량 많은 지역. 다시 한번 그리면 겨울 강수량 많은 거 어딥니까? 1등 울릉도, 2등 제주도, 3등
동해안, 강원도 동해안. 4등, 경상도 동해안. 호남지방, 5등. 적설량, 눈이 많이 쌓이는 것. 따뜻한 지역을 빼라. 따뜻한 지역을 빼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따뜻한 지역 빼고 나니까. 자, 이제 여기, 요거 이제 내가 칠한 거 빼면은, 울릉도, 강원도 동해안, 그 다음에 여기 호남 쪽.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거기 했던 거, 여기 쓴 거잖아, 이거 딱 쓴 거. 그럼 이제 강수도 끝난 거죠, 이제. 자, 우리 앞선 시간에 기온할 때는 요거 두 개 했단 말이야. 겨울 기온과 연교차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여름 기온이 독특하면 상관관계가 깨지는 곳. 그게 어디냐? 내륙의 분지와 내륙의 산지. 얘네 지역의 바로 연교차와 겨울 기온의 상관관계는 여름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지더라. 그거 했던 거죠, 요건. 요건 했던 거야. 왜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이게. 자, 여러분들 여기 내가 써놓은 게 있지만, 여기 지명을 다시 한번 써놓으면, 여기가 서울이죠? 여기 대관령이죠? 여기 강릉이네. 그럼 여기 울릉도겠네요. 자, 연강수랑 한번, 비록 써있지만, 한번 해볼게. 제대남. 연강수랑 제대남? 대관령 들어가 있잖아. 강릉원. 강릉이 있네? 두 번째네? 서울 청년. 얘 세 번째네? 그 나머지 하나가 뭐겠어? 이 중에서는 가장 적은 네 번째 되겠죠. 연강수랑 순서. 대관령, 강릉, 서울, 울릉도. 대관령, 강릉, 서울, 울릉도. 근데 이게 서울이라는 것은 한강 중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어 춘천 해도 한강 중상류니까 우리가 외울 때는 내가 서울 했지만 넓게 보면 한강 중상류 지역이니까 춘천도 포함되겠죠? 자, 여름 강수 집중률. 여름 강수 집중률은 어디가 높아요? 야, 여름 강수 집중률은 당연히 내륙이 높다고 그랬잖아. 그럼 일단 내륙이니까 여러분들 내륙이 어디니까? 얘 섬이고 얘는 뭐야? 해안가니까 내륙은 대관령 아니면 어디야? 서울이죠. 근데 여러분 딱 봐도 대관령은 동해안 쪽에 가까이 붙어있는 내륙이고 서울은 서해안 쪽이야. 그럼 더 내륙의 성격을 더 뚜렷해 가진 곳은 물이 적은 서해안 쪽에 붙은 건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나 이런 철원 일대 지역 똑같은 내륙이라도 서해안에 가까운 이 내륙이 바다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내륙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름 집중률이 높다. 그럼 여름 집중률로 가장 높은 게 어디야? 서울, 그리고 대관령, 그리고 강릉, 울릉도. 서울, 대관령, 강릉, 울릉도. 서울, 대관령, 강릉, 울릉도. 똑같은 내륙이라 할지라도 아까 내가 그렇게 설명한 거 말고도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뭐야? 대관령은 겨울에 눈이 많은 곳이잖아. 서울은 뭐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 그럼 여름 집중률은 당연히 서울이 더 높겠지. 그렇게 대관령 눈 많이 오는 곳을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겨울 집중률은 뭐합니까? 무조건 먼 바다 쪽이죠. 먼 바다 쪽. 뭐야? 울릉도, 강릉, 대관령, 서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명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해안가에 가까운 곳일수록 내륙 지역에 가까운 곳일수록 그런 순서대로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나중에 외우지 않은 지역에 나오더라도 문제를 맞힌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전드 문제 있죠. 출제 원리를 알려줬던 기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2014학년도 수능에 바로 이 문제. 자, 이거는 우리 기원할 때 내가 위에 거 연평균 기온 연교차는 이미 했었어. 알았지? 그건 했었어. 자, 이거 그려가면서 하라고 그랬지? 오늘 지금은 강수량 배웠으니까 연 강수량만 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강수량은 저런 그림 필요 없으니까 한번 내가 저거 그림 빼고 외운 걸로 한번 해볼게. 자, 우리나라 최다우지가 어딘가 한번 순서로 한번 해보자. 거제도와 제주도의 서귀포. 대관령, 남해안, 강릉. 지금 여기 A, B, C, D 중에서 강릉이 B잖아. 그러니까 연강수량 가장 많은 지역 누굽니까? B가, 이게 빨간색, 잠깐만, 이거 좀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꿀게. 가장 많은 게 뭐야? B. 벌써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거 디귿번 틀렸네, 이거. C가, A가 아닌데. 근데 한번 해볼게, 순서대로. 자, B가 가장 많죠? 원사는 북한이니까 빼고 서울 청년
없어. 서울 이거 인천이야. 그러니까 소우지 한번 해보자. 서경부. 아, 서해안, 경부. 그럼 여기 경북이잖아. D가. 대구와 경북이 포함되어 있잖아. 이 경북, 경상북도. 그러니까 가장 적은 데가 어디입니까? D. 그럼 이제 A와 C가 있어. A와 C. 다 서해안이니까 소우지죠? 우리가 서해안의 소우지인데 우리나라 서해안은 이렇게 갈수록 비가 많이 와요. 우리나라 서해안은 뻐큐다. 여러분 뻐큐. 그러니까 강수량이 우리나라 서해안은 이렇게 뻐큐기 때문에 그나마 올라갈수록 좀 비가 많이 와. 그럼 이제 이거 중에 누가 더 비가 많이 오냐? A가 좀 더 많이 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A, 여기 뭐야? C. B, A, C, D가 여기 강수량 순서예요. 여러분 서해안의 강수량은 뻐큐 알죠? 서해안은 뻐큐야. 올라갈수록 강수량 조금씩 많아져요. 서해안이 전체적으로 소우지지만 그래도 밑에 있는 목포, 군산, 그 다음에 인천, 그나마 인천이 많다는 얘기죠. 자꾸 뻐큐 날려서 미안한데 서해안 뻐큐라고 기억해. 자, 강수량 끝. 그 다음에 이제 겨울 강수량. 자, 겨울 강수량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 제동이, 호남 그랬죠.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자. 울, 제동이, 호남. 겨울 강수량 많은 게 어딥니까? 울릉도. 이걸 할게. 초록색. 울, 제, 동해안 1, 동해안 2. 그러면 누가 가장 많아? B. 그 다음에 뭐야? D. 그 다음에 호남 지방이잖아. C가. C. 그럼 나머지 하나 뭐겠어? A. B, D, C, A. B, D, C, A. 딩동댕. 얘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이 정도면 추국이 아니냐? 추국이? 이 정도면 추국이 아니냐? 이거 다 구분할 정도면? 이것도 다 구분할 정도면 여러분도 뭐야? 이거 온도계 된 거 아니냐? 여러분은 저번 시간에 기온 공부하면서 인간 온도계가 된 거고 이번 시간에 강수를 공부하면서 인간 추구기가 된 거예요. 이 조그만 이 미미한 강수량 차이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원리만 알면 그 강수량 값이 진짜 10mm건 20mm건 아주 미미한 차이지만 구분할 수 있게끔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 리을번 맞고 이거 드급분 틀렸고 기원할 땐 요거 틀렸고 요거 맞았으니까 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되겠죠.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뭐 쉽게 풀 수도 있겠지. 뭐 1등만 기억하면 되니까. 순서대로 배열하는 건 쉽지가 않단 말이야. 레전드죠 이게. 두 번째. 자, 이거는 2008년 수능. 야, 진짜 이거 레전드 진짜 옛날부터 나왔네, 안 그래? 2008년에 북한 지방 나오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있잖아. 연교차는 이미 했어. 저번 시간에 연교차 이렇게 해가지고 야, 여기가 가장 중부 동안기후구니까 연교차가 작으니까 여기가 3위가 원산이더라. 자, 청진과 평양은 북부기후구지만 얘가 북부 서안이고 얘가 북부 동안이니까 아무래도 얘가 더 겨울이 춥지 서안이. 그럼 연교차가 더 크겠죠. 여기 평양이더라. 그럼 이거 뭐냐 이거 청진이더라. 이건 기온 시간 했잖아 저번 시간에. 지금은 이제 강수량이니까 강수량 한번 해볼게. 제, 대, 남. 다 남한 지역이잖아. 강, 능, 원. 강수량 가장 많은데 1등 누구야? 원산. 이렇게 나오잖아. 강, 능, 원. 서울, 청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 바로 소우지. 서해안, 경북, 서경북. 관서해안, 함경도. 서경북, 관서원. 관서, 슉, 함경도. 그러면 당연히 청진이 가장 강수량이 적겠네. 관서, 함이니까 평양이죠. 그래서 각각 답을 보면은 자, 원산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A가 될 것이고. 안 그래? 그 다음에 자, 청진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H가 될 것이고. 평양은 뭐가 되겠어? F가 되겠죠. 그럼 이제 평양, F니까 F 찾아야죠. 원산 A니까 A. 청진 H. 정답 몇 번? 3번. 결코 쉬운 문제 아니죠. 최근에 나온 문제보다도 더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알았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기온 원리, 강수 원리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우리 기온에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원리가 뭐였어요? 맥퀸의 지리적 기후 구분.
남해안 기후구, 남부 기후구, 중부 기후구, 북부 기후구, 개마고원 기후. 이 북부, 중부, 남부는 각각 서안, 내륙, 동안으로 나누고. 다만 내륙에 두 개가 찍힐 수 있다. 내륙은 산지 아니면 분지, 산지 아니면 분지 이렇게 두 개 찍힐 수 있다. 그래서 내륙의 산지와 분지에 따라서 겨울기온에 따른 연교차가 유추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내륙의 분지, 내륙의 산지를 비교해봤을 때 내륙의 산지가 겨울기온이 더 낮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연교차는 내륙의 분지가 더 크다. 왜? 여름기온이 독특해서. 그거죠? 했던 얘기 이거. 했던 얘기. 강수량. 여름 강수 집중률은 내륙이 높다. 그리고 겨울 집중률은 해안이 높다. 그 원리 하나 하고. 다우지, 소우지. 자, 다우지. 어디 있어? 제대남, 강릉원, 서울 청년. 소우지. 서경북, 관서암. 다 외웠죠? 겨울 강수량. 울, 제동이, 호남. 그럼 연 강설량은요? 아, 거기서 제주도와 어디 빼면 되는 거야? 경상도, 동해안 빼면 된다. 그것뿐이 없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시간에 이제 기온 강수는 원리 설명 시간이 길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못 풀어줬어요. 대표 기출 문제, 레전드 문제 두 개만 딱 해줬잖아. 다음 시간은 자, 기온과 강수 관련된 한국지리 기후 파트 킬러 문제, 그것의 역대 수능 문제, 역대 대표성 있는 평가 문제, 그거 좀 추려가지고 그걸 1시간 내내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기온 강수 원리를 잘 숙지하고 난 다음에 연습을 해야지 그게 이제 문제가 맞을 거 아니야. 원리를 알았잖아. 이제 수능을 보이려면 이제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1시간 내내 그런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뭐 1시간 정도 하지 않을 거야. 한 몇 문제 정도만 할 거니까 한 10개만 할 거니까 한 30분 내로 끝내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문제 푸는 거 알았지? 그거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